21세기에 들어서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지금은 반려동물 천만 시대라고 불릴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단독주택뿐만 아니라 아파트에서도 개나 고양이 등의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정들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전체 가구의 26.4%이고 인구로는 1,5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정이 느는 만큼 반려동물과 살아가는 1인 소가족들도 늘었습니다. 때로는 친구 같고 때로는 자식 같은 반려동물들은 이제는 가정에서 가족과도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사람에게서 느끼는 온기와 정서를 반려동물에게서 찾고자 하는 경향은 시대의 흐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족처럼 정을 나누며 살갑게 지내던 반려동물이 사고를 당하거나 병에 들거나 혹은 노환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 주인이 느끼는 상실감과 괴로움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개나 고양이 등은 아무리 좋은 것을 먹이고 정성껏 보살핀다 해도 사람보다 현저히 수명이 짧기 때문에 언제고 죽음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사회에는 펫러스 증후군을 겪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펫러스 증후군은 제가 만들어낸 단어가 아니라 사랑하는 반려동물이 죽은 뒤에 경험하는 충격과 고통 등 정신적 후유증을 부르는 말입니다. 주로 오는 증상으로는 내가 더 잘 돌봐줄 걸 하는 후회와 죄책감, 그리고 죽음 자체에 대한 부정과 분노, 마지막으로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슬픔 등이 있습니다. 증세가 심해지면 우울증, 불안감, 불면증, 대인기피증 등이 나타날 정도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 죽은 반려견을 복제해주는 사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보다 인구 감소가 더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일본에서 한국의 죽은 반려견 복제 사업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유명 방송사 마이니치 방송에서 한국의 죽은 반려견 복제 사업을 심층 취재를 했습니다. 방송에서는 수험생명공학연구원을 찾아가 당시 연구소의 케어룸에 의뢰인을 기다리고 있던 약 30마리의 복제견을 촬영했습니다.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출생 후 각종 백신을 접종하고 검역 절차를 거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6개월이고 사망한 개의 체세포로 유전적으로 동일한 복제견 한 마리를 분양받기 위해 의뢰인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약 1,000만 엔이라고 했습니다. 복제개를 만드는 과정에는 또 다른 개가 필요합니다. 사망한 반려견의 살아있는 체세포에서 유전 정보가 들어간 핵을 빼내 대리모가 되는 암태의 난자를 꺼내고 난자의 핵을 제거 후 이 자리에 사망한 반려견의 핵을 넣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하면 복제하고자 하는 개의 유전 정보만 가진 배아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사망한 자신의 개의 강아지적 모습과 똑같은 개를 2달 만에 다시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수험생명공학연구원에 따르면 지금까지 복제한 개는 약 1,300마리에 달하고 국내 의뢰는 거의 없고 북미가 50%, 다른 나라가 50% 정도라고 했습니다. 2008년부터 시작한 죽은 반려견 복제 사업은 국내에서는 황우석 박사의 논문 조작, 파문으로 인해 큰 이슈가 되지 못했지만 사실 세계에서는 반려견 복제 사업으로 정상을 달리고 있습니다. 마이니치 방송에서 인터뷰한 수암생명공학연구원 말에 의하면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는 아무래도 처음에는 반대의 목소리에 부딪힌다라며 인공수정이 처음 시행됐을 때도 사탄의 짓이다, 신의 영역에 인간이 들어간 것이라는 비판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펫러스 증후군을 앓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는 정상을 달리고 있는 사업이지만 수많은 비난으로 인해 국책 사업화에는 실패한 것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자신의 반려견이 무지개 다리를 건넌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마이니치 방송을 통해 죽은 개의 복제 사업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방송을 보다가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 11년을 함께한 우리 집 강아지가 생각이 났기 때문에. 몇 년이 지났지만 나는 아직도 후아가 그리워. 펫러스 신드롬인가봐. 나도 마찬가지야. 지금이라도 나의 키미를 만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지불할 수 있어. 하지만 너무 늦은걸. 일본은 얼른 한국의 기술을 배워와야 해. 애견을 키우는 사람들은 늘어가고 있어. 나의 오바짱도 키우던 개가 죽고 생기를 잃었어. 오바짱과 강아지와 산책도 가곤 했는데 강아지가 죽고는 오바짱과 함께할 시간이 없어. 오바짱을 위해서라도 한국의 기술이 일본에서도 왔으면 해. 일본의 연구원들은 고개를 숙이고 한국의 연구원에게 배워와라.
이 기술은 금전적인 가치로도 천문학적이다. 한국 정부가 나서기 전에 일본이 선점해야 한다.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소식인 것 같지만 나는 복제 기술이 무섭다. 언젠가 나도 복제될지도 모른다. 누군가 나를 그리워는 할까? 한국에 저런 엄청난 기술이 있다는 게 너무나 부러워. 나는 나의 개가 죽는다는 걸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파. 방송을 접한 일본인들도 죽은 개 복제 사업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정말 필요한 기술일 수도, 누군가에게는 무서운 기술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